롯데스카이, L65, 오피스텔, 또 이제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우남 오피스텔과 또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오피스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가장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오피스텔 이제 잔금하고 또 오피스텔 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또 사무실에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좀 깊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서 이제 저도 있지만 또 이제 잘 아시는 회계사님 모시고 한번 좀 깊게 이야기 나누고 좀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롯데스카이 L65 그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사전 점검 하실 때도 좀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좀 이런 고민들이 좀 많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임대 사업자의 이제 뭐 종류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피스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반 임대 사업자와 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면서 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또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약간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건 사실은 상가를 임대하는 저희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사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네.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종합소득세도 일반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처럼 납부를 하셔야 돼요. 네. 다만 이게 상가 임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임대인의 경우에 10년 동안 그 임대를 어떤 보장해주는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는 상가, 그러니까 오피스텔임에도 상가와 같이 보아서 상가에 대해 해당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 일반 임대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많이들 하세요. 분양을 받을 때 일반 임대 사업자를 보통 내거든요. 네. 토지는 비과세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이제 일부를 거의 이제 받으신 상태에 이제 계실 거라서 우리가 보통 물건 접수를 받을 때도 이제 사업자를 놓으시는지를 물어볼 때 일반인의 사업자면 뭐 1000에 90이면 90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부가세가 가세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별도로 받는 개념이잖아요. 10년 동안 만약에 세입자가 처음 들어오면 2년을 계약하고 또 2+2의 개념이 아니고 임차인이 10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있다. 이제 이 부분이네요. 또 이제 전입이 불가하고.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는 잘 아시는데 네. 이제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 일반임대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오피스텔을 세를 놓을 때 그럼 좀 세금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저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 동일하게 4.6% 네. 발생을 하고요. 맞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시지가라든지 건물 시가표준액을 이용을 해서 네. 건물부는 시가표준액의 70% 네. 그리고 다시 0.25%를 곱한 금액이 재산세로 부과가 되고 네. 토지부는 공시지가의 70% 곱하기 이제 건물 공시지가 가액에 따라서 네. 0.2에서 0.4%가 이제 곱해진 금액이 부과되고 네. 있습니다. 재산세가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가 사무실을 합산해서 공제를 하는데 그 공제 금액이 80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내지 않는다. 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주택이 뭐 20억짜리가 두 개가 있어서 40억이라고 해도 그거랑 이제 관계가 없이 그냥 상가나 사무실로 가지고 있는 그게 80억이어야 종부세가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빌딩 하나 정도 갖고 있지 네. 않으면 이런 그러니까 상가나 사무실로 인한 종부세가 나오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되려 이제 이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일반인대 사업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겠네요. 합산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네. 이게 합산이 그냥 된다고 들었거든요. 임대하는 그 금액하고 네. 소득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라는 게 그러니까 이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종합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이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게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사람 단위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고 또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하나 있는 경우에 네. 그 세 개의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그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저희 그 알고 계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네, 세액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 더해서 이제 합산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임대에서 마이너스라는 개념까지는 없지만 뭐 네. 다른 업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마이너스 금액, 네. 그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합산해서 네, 그 과세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을 창업을 했는데 올해 마이너스 1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음식점업을 해서 2억의 이익이 발생했다. 네. 그러면 2억에서 1억을 차감한 네. 1억만큼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사업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이 예. 임대 사업도 두 종류, 세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두 개, 세 개가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오피스텔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공실이 나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부동산 임대업끼리는 합산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 난 경우에 네. 다른 사업의 종류에서 발생한 이익 금액과 상계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가 제조업이랑 뭐 식당을 하는데 그거의 손실은 서로 섞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임대업에 대한 손실이나 이제 이익은 내가 만약에 상가가 하나고 만약에 오피스텔이 이제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요거 둘에서만 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손님들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데 네. 그 소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그 퍼센테이지를 확 뛰는 좀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뭐 사실 상가를 임대하신 경우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네.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주택을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 총 수익 금액이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네. 의미하는 건데 네. 월세 그 총 수익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를 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소득 금액이 뭐 1억, 뭐 2억 이렇게 넘어서 38% 그러니까 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연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종부세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가 좀 더 심플한 느낌인데 소득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야 뭐 어쨌든 주택이랑 합산되지 않고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도 차익에 따라서 네. 6에서 48%에도 이제 내면 되는 개념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일반 임대 사업자를 이제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네. 건축물분의 네. 이제 10% 받아둔 거를 다시 이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년이 이제 20번의 그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년만 채우고 5년을 못 채우면 10번에 내야 돼 금액을 다시 내야 되는데 네. 그냥 내기만 하면 되는지 네. 혹은 일반임대 사업자를 내가 10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페널티나 과태료가 있는지 왜냐하면 민간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는 10년을 유지하지 못할 때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걸 네. 제일 궁금해하시거든요. 별도의 과태료는 사실은 네, 없고요. 없잖아요. 네. 그거는 부가세법에 따라서 내가 과세 사업자에서 면세 사업자로 그 사업자 종류가 변경된 네. 과세 유형 변경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환급받았던 금액을 네. 다시 이제 납부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네. 뭐 페널티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참 이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어야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도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주임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오히려 아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잘 모르세요. 사실은 이게 근간이 되고 이제 주임사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어떤 재화를 공급하든지 네. 또 어떤 용역을 공급하는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종류에 따라서 그 재화나 용역을 과세할지 면세할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택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가세 면세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임대하는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개념. 뭐 약국 같은 것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결국에 부가세라는 거는 뭐 최종 그 소비자에게 네. 그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간 사업자들은 매입세로 계속적으로 이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이제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초생활 필수품 및 뭐 용역은 부가세 네.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과 상가, 그 1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에 대한 그 이슈가 있고, 주택은 이제 밀접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겠네요.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네. 이제 보통은 일반 사업자 많이 내두신 상태니까요. 분양한 네. 상태일 때. 근데 이제 그거 폐업을 하고 부가세를 다시 반납하고 이제 부가가치 면세사업자라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보통 1층에 세무서 1층에 이제 민원실은 홈택스에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드시는 거는 세무서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어떤 좀 이슈가 있을까요? 뭐 전입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했고 주택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2년을 내가 이제 살고도 이제 주인이 직접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제 2년을 더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요런 주택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또 어떤 무슨 혜택이나 아니면 뭐 또 어떤 의무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임대 의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세법이라는 관계없이 저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고 네. 그 외에 일단은 주택의 임대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결국에 주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 있어서 주택과 동일하게 같다. 네,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네. 내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바꿨는데 임차인을 또 이제 사업자를 부과하신 거예요. 아, 네. 나는 네. 이제 원래 일반 임대 사업자를 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임차인이 거주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네. 면세 사업자로 전용을 했는데 바꿨는데 근데 이제 그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때 네네. 오피스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분이 오신 거죠? 예, 사업자가 예. 오신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네.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다시 사업자를 당연히 일반 임대 바꿔주셔야 될 것 사업자로 같아요. 바꾸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면세 사업자는 그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면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 목적으로 전입 신고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세 사업자가 임차를 하는 경우에 그 거기서 발생한 임대 수익은 원래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납부를 하시지 않게 되면 부가세상에 이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그 납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임차인의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사업자 종류를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하시면 주택으로 놓으셔야 되니까 사실은 사업자를 놓는 게 맞지 않다. 이제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볼 수 있고 혹시 그런 사업자를 받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서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임사를 할까 말까 이제 요거에 네. 따른 또 선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의무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혜택도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취득세 감면도 없고 또 재산세 감면도 없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제 합산해서 이제 9억 이상이면 종부세도 그냥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는 아까 그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그 합산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리 과세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리한다고 신청을 체크하는 건가요?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그건 이제 신고할 때 네.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별도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소득세법에서는 이제 미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천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네. 필요경비 50% 인정을 해주고 네. 그 50% 인정된 소득 금액에서 네.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공제해줘야 거기서 200만 원을 공제하니까 결과적으로 종합소득 금액 800만 원에서 14%를 곱한 네.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5.4%겠죠? 15.4%를 곱한 112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세금으로 거죠. 내는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네, 할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는데, 꼭 한 번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얘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을 팔 때, 네,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냐? 아니면 반대로, 이 오피스텔은 그대로 두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으로 카운팅이 되냐? 요걸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네, 주택이기 카운팅이 때문에 네, 되는 주택으로 이제 합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파시거나 하실 때는 좀 순서를 좀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여러 물건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양도소득세도 1년 단위로 이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여러 물건이 있는 경우에 어떤 물건이 손실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은 좀 이익이 많이 날 것 같다고 하면 한 해에 같이. 네, 같이 처분을 해서 그 발생한 손실 금액과 이익 금액을 서로 상기해서 좀 네네. 세금을 줄이는 네,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양도소득세는 이게 단순하게는 주택수에 카운팅이 된다, 안 된다 하면 이제 된다라고 보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거를 먼저 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은 이제 조금 뭐 회계사분이나 아니면 또 세무사분 통해서 좀 유료 상담을 받으셔서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 좀 상담 받으시기를 이제 권해드려요. 그런 상담도 해주시죠, 회계사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임사, 주택임대 사업자는 또 어떤 또 사업자인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이제 세법상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네. 내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추가적으로 등록한 경우에 네. 그 어떤 일련 번호 같은 걸 부여하는 저희 맞아요. 사업자 등록 번호 같은 그런 네.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적으로 네. 적용을 하게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2년 살고 나서, 세입자가 2년 살고 나서 주인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세입자를 이제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지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뭐 저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네, 그래서 좀 이제 의무도 더 생기지만 많이 생기고, 권리도 어떤 혜택도 더 생기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베이스로 두고 이 사업자로 끝내느냐, 이제 아니면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도 이제 하느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제 실무적인 걸 조금 설명 다시 드려보면,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제
세무서에 가서 내시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민간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가서 한 번 더 등록을 하는 네. 개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은 그 물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여기 동대문 청량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량리의 동대문 세무서에 가서 만드는데 민간 임대 그 주택에 대한 그 신고는 만약에 전 노원구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노원구청에 네. 가서 신고를 하는 개념이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실무적으로 좀 혼동이 있으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그거는 네.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있고요. 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는 뭐 노원 뭐 2023 다시 뭐 몇 이런 식으로 또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하나 궁금한 게뭐 블라인드를 해준다거나 뭐 싱크대를 설치해 준거나 하면 그런 게 필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뭐 입주 청소를 해준다거나 네. 블라인드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로 네. 그러니까 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네네. 일단은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어떤 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취득한 것과 같이 네. 어떤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점에서도 비용은 당연히 일단은 비용이라는 게 입주 청소 같은 네네. 일회성 비용은 그 과세 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해줬다든지 하는 거는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 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필요경비 인정은 되지 않지만 네. 감가상각을 통해서 뭐 5년 정도 그 필요경비 인정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 임대 사업자여도 네.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나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반 임대 사업자는 그렇고요. 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를 주택 사업자도? 포함해서요. 네. 그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필요경비는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 50%의 그 필요경비를 인정을 이미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그냥 그걸로 그냥 정산이 끝나는 개념.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구나. 이제 어떤 해에 좀 네. 인테리어를 통해서 또는 뭐 어떤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네.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아니라 네. 종합소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건 좀 머리 아파요. 약간 구체적인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그거는 좀 비교를 해보고 네. 좀 맞아요. 봐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참 이런 세무 대리인, 그러니까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오피스텔 등기를 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선택하고 이제 네. 주임사, 그러니까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했던 이유가 이제 혹시 만약에 뭐 실거주를 한다거나 뭐 제가 사무실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의 그 취득세 감면이 너무 이제 되게 중요했지만 네. 이제 그 10년이 좀 사실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포괄 양수도를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한테만 이제 팔아야 되는 네. 부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주택임대 사업자한테 포괄 양수를 못하거나 뭐 내가 들어가 살거나 이제 이런 네. 경우가 생기면 호실당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 혜택이 정말 짜릿하긴 한 것 같아요. 취득세 4.6% 감면이 네, 취득세 4.6% 감면이 되는데 네. 전용 면적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인 이면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같은 네네. 경우에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면제. 100% 감면을 해주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85% 감면을 네, 해주고 감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잔금할 때는 정말 돈이 막 돼지저금통까지 막 다 털어야 되는데 네. 이 취득세 할인이 굉장히 크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취득세 할인이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대신 10년이 묶이고 그리고 그거를 달성을 못했을 때 3천만 원 이하의 관세료가 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이 있나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두 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네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제곱미터 초과하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 그리고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혹의 호실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큰 메리트는 없을 수 있지만 네. 종종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묶으면 네. 그런 차이가 꽤 있겠네요. 네, 그것도 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일단 6억 원 이하이고 예. 임대기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 상한 5% 네. 이런 조건들을 이제 유지한다고 했을 때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가가 네. 6억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이제 임대를 한다고 네. 가정하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올린다고 네. 가정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일 경우에는 네. 합산이 배제된다. 네, 맞나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조문이 네. 사실 이제 이게 조문의 내용을 좀 그대로 예, 쓴 그쵸, 건데 그쵸.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그 규정이 음. 뭐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이었다가 뭐 8년이었다가 10년이었다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각 법에서 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 때 음. 용어가 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을 네, 하는 네, 네.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앞에 복잡합니다. 엔드가 네. 다 돼야 된다. 근데 요거는 조금 체크를 면밀하게 하셔야지 알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종부세가 나간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어떤가요? 아까 이제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네. 저희 등록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음. 아까 미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 인정됐지만 네네, 맞아요. 60% 인정이 되고 부가가치 면사업자는 50%만 되는데 네. 60%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임대사업자는 됩니다. 60%. 네. 그리고 공제금액이 아까는 200만 원이었지만 지금 이제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 인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이 50%, 1호 이상1호 임대하는 경우에는 75%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을 내가 이제 수입이 있다. 그러면 필요경비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800만 원이 소득금액이고 예, 예. 거기에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이제 추가 공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400만 원에 대해서 14%를 하는데 세액 감면이 한 호 임대하는 경우에 75%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14만 원의 이제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취득세 감면 말고도 제가 들어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일 때 확실히 차이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미등록 임대주택, 그러니까 네. 부가세세 면세 사업자랑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연 네, 1년 기준 1년에 대략 차이가 네. 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로 해서 네.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고 내 과표가 높아서 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뭐 2천만 원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5%를 낸다고 예. 하면 뭐 7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양도소득세 주임사 10년이나 했는데 네. 당연히 뭔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시지만 되게 막연하고 저도 솔직히 이게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여쭤보면 참 대답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조금 복잡하잖아요. 복잡합니다. 좀 오늘은 좀 한번 풀어볼까 봐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그 임대주택과 이제 거주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오피스텔 임대 놓은 거랑 그다음에 네. 내가 갖고 있고 살고 내가 있는- 살고 있는 네. 아파트라고 그냥 네. 해보죠. 예. 그래서 꼭 그 두 개의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내가 보유하면서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네. 하나 있고 내가 보유하면서 임대 주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에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고요. 네. 또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기간에 따라서 2%에서 10% 추가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어차피 오피스텔은 10년밖에 네. 없잖아요. 그럼 10년 같은 경우에는 80%의 그 개발 80%의 특별 공제가 네, 있다. 맞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확실히 혜택이 있는 거라고 음. 보여지고요. 물론 네. 이제 오피스텔이 양도차익이 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고 그럼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나요? 저희가 그 10년 이상 그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팔 때 네. 이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네. 비과세 그렇죠.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네. 그 10년 이상 임대라는 게 음. 10년 이상 임대 의무를 마치고 나서 거주주택을 팔 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10년 기간 중에 있더라도 네. 일단 이걸 10년 이상 임대할 걸로 보고 보고 혜택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음. 당연히 내가 5년 동안 임대하다가 거주주택을 팔고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받았는데 그 남은 5년 기간은 예. 상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그 비과세 혜택 받았던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되는 가산세 네, 그리고 과태료도 어떻게 보면 네, 10년을 못 맞습니다. 치렀으니까 있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이 있다. 근데 네. 이제 어떤 거를 파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담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벌써 좀 제일 중요한데 생소한 그 사업자 세 가지 이름을 좀 이제 불러보면서 얘 각각의 좀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이제 체크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부분으로도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결정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또 좀 학구적인 분들, 그리고 조금 뭔가 좀 스터디하는 기분으로 조금 깊게 조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또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 취하면서도 또 깊이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